89페이지 보면 운영위원회 나왔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거기 보면 1번에서는 어디에 둔다라고 하는 나온 부분이 있어요. 국토부에 두는 게 아니고 협회에 두는 거예요. 이 운영위원회가 공제사업을 감시하는 기구예요. 운영위원회 어디라고요? 공제사업을 감시하는데. 자, 공제사업을 감시하는 데인데 가만히 보면 협회 공제사업이니까 국토부에 있을 것 같아. 근데 아니에요. 협회 동그라미. 그 다음에 구성 인원은 몇 명이에요? 보니까 19명. 그 숫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번 공무원을 1명 껴줘요. 국토부 공무원 1명. 그 다음에 니은번하고 디귿번 묶으시고 니은번 디귿번. 협회 사람 중에서 회장 1명 들어가고요. 무조건. 회장은 뭐 의무적으로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에 나와 있는 협회 임원 중에 일부가 들어가요. 임원 중에 일부. 동그라미 디귿번. 자, 그러니까 니은번과 디귿번이 협회 사람들이고 리을번은 외부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는 이제 다양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가번에 보면 주로 이제 대학 교수들. 나번에 나와 있는 사람은 이제 변호사나 회계사. 공인중개사도 거기 나오죠. 나번에. 그 다음에 다번은 금융 전문가예요. 이때는 이제 현재 금융기관에 임원으로 있는 사람 아니면 임원이었던 사람 다 돼요. 밑줄로 되어 있죠. 요게 출제됐었죠. 현직도 되고 전직도 되고 그래요. 금융 전문가는. 근데 이제 그 일반 직원은 안 쳐주고요. 임원급 쳐줍니다. 임원급. 그 다음에 이제 마번에 보면 소비자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소비자원의 뭐 임원. 여기도 임원입니다. 직원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전부 다 임원인데 여기는 재직 중인 사람 현직만 돼요. 현직. 소비자 단체 또는 소비자 보호원 여기서 일했던 사람이 아니고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을 인정한다는 거. 그게 마번입니다. 그게 마번. 그래서 다번하고 마번 두 개 구별하셔야 됩니다. 금융 전문가는 현직, 전직 다 되고 소비 전문가는 현직만 되고. 중간에 라번은 뭐냐면 공제조합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경력이 있는 사람은 보니까 위원 자격을 주는데 몇 년 경력이 있어야 돼요? 5년 이상. 숫자 5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보통 숫자에서 3자나 7자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5자. 그 다음 많이 나오는 수가 5자입니다. 그러니까 경력 기간은 5년 이상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 페이지 가시면 가로 B번. 협회 관련자들은 전체 운영위원 숫자 중에서 3분의 1이 안 돼야 돼. 감시하는 거니까 협회 사람이 다수를 점하면 감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회 관련된 사람은 3분의 1 미만일 거. 2분의 1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가로 C번 보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인데 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기들이 투표해서 뽑아요. 자기들 중에서 선출한다고. 이것을 호선이라고 불러요. 호선. 위원장, 부위원장도 마찬가지 호선이에요. 호선. 그러니까 만약에 협회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국토부 1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그러면 그것도 틀리는 거예요. 위원장 누가 된다고요? 호선. 자기들끼리 뽑아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임기는 2년이죠. 근데 중간에 이제 어떤 분이 돌아가시거나 했을 때 보궐로 들어올 수는 있어요. 이 보궐로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의 임기는 남은 기간만 채우는 거예요. 새로 2년 시작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 연임할 수 있습니까? 기출문제에게. 한 번에 안에서는 연임할 수 있다. 한 번만 연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가로 6번 운용실적 공시라고 나오죠. 이것은 실적 공시라고 보시면 돼. 협회 실적을 공시하는 거예요. 얼마 돈이 들어왔고 얼마 나갔고 얼마 남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투자해서 얼마 손해봤고 이득 받고 그거죠. 실적 공시. 실적 공시는 거기 중요한 포인트가 셋째 줄에 보면 회계년도가 끝날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하게 돼 있어요. 이 협회 회계년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일반 회사처럼. 그러니까 회계년도가 종료한다는 것은 12월 31일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3월 말까지 공시하시오. 뭘요? 실적 공시. 실적 공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7번에 검사, 여기 별표 해두시는데 회계장부에 대한 검사예요. 누가 하죠? 국장이 직접 못합니다. 왜냐면 회계장부, 요거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계장부를 봐도 몰라요. 진짜 어려워요. 네. 회계원리 이런 게 주택관리사 시험 과목이 들어가 있어요.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제일 어려운 과목이 회계원리예요. 회계원리. 그것은 뭐 대변, 차변 막 이런 거 나오고 막 그러죠. 하여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봐서 잘 몰라 어떤 건지. 근데 회계사라든지 전문가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구냐면 금융감독원장 보고 국장이 너가 좀 장부 좀 검사해봐라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금융감독원장이 딱 보면 이제 어디가 잘못됐고 비리가 있고 막 찾아내겠죠. 문제 있는 거 찾아내겠죠. 그래서 국장한테 일르겠죠. 국장이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가로 8번에 있는 개선명령 하는 거예요. 검사한 뒤에. 그 다음에 국장이 또 뭐요? 시정명령 내려요. 그 다음에 징계 해임 요구하고. 그러니까 가로 8번과 가로 9번은 다 국장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출발점이 뭐냐면 회계장부 검사하는 데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금감원장은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가로 7번에 나옵니다. 검사할 때 나와요. 누가 검사해요? 금감원장. 그러니까 개선명령, 시정명령, 징계해임 요구 다 누가 해요? 국장이에요. 그럼 시험 출제거리는 딱 하나입니다. 여기서 개선명령, 시정명령, 징계해임 요구를 금감원장이 한다고 그러면 틀리는 거라고. 그거 딱 준비 하나 하면 되는 거야. 그걸. 금감원장이 유일하게 나오는 곳이 어디라고요? 조사검사.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제일 위에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얘기가 나옵니다. 협회에 대한 감독관청이 어딜까요? 감독관청 국장밖에 없습니다. 협회에 대해서 감시하는 데 누구냐고? 국장이에요.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게 협회는 하부 조직으로 지부, 지회 그런 게 있어요. 지부나 지회가 있습니다만은 지부나 지회에 대한 감독 권한은 시도지사나 등록관청한테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누가 감독해요? 국장이에요. 지부일지라도 국장이 감시해요. 지회라도 국장이 감독관청이요. 구별할 것은 처음에 지부를 만들었을 때는 어디 가서 신고해요? 지부는 시도지사한테 신고하고 지회를 만들었을 때는 시장군수구청장 등록관청에 신고한다고 했었죠. 신고는 거기다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지부나 지회는 감시를 온통 누가 해요? 국장이 한다는. 두 개를 혼동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가로 2번 보면 협회는 총회에서 의견한 내용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하라고 그러죠. 알리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야만 우리 국장이 감시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협회에서 뭐 하려고 그러면 뭐 꾸미는 게 있으면 보고해봐. 내가 해도 될지 안 하는 게 좋을지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런 뜻이에요. 시험에서는 요 지체 없이를 물어봐요. 다른 거 묻는 게 아니고. 지체 없이 보고해라. 5일 내에 보고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지체 없이 보고. 아까 자격 취소 처분을 시도지사가 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한테 통보하도록 돼 있죠? 언제까지? 그게 5일 이내죠. 자격 취소에는 5일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반납은 7일 이내. 보고나 통고는 5일 이내 이렇게 되죠. 여기 협회가 국장한테 보고할 때는 지체 없이 보고. 됐습니다. 이제 보칙 갑니다. 자, 보칙 여기 보면 처음에 나와 있는 업무 위탁은 요 출제거리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 위주로 출제됩니다. 포상금이 뭔지 아시죠? 네. 사실은 뭐가 있냐면 우리 중개업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무등록 중개업자가 대단히 많은데 무등록 중개업자를 단속하기가 어려워요. 그 현장에서 딱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서 일반 국민들 보고 요 무등록 중개업자 보신 분 신고 고발하시라. 그러면 50만 원 드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무등록 중개업자에 대해서 신고 고발해가지고 이제 돈을 받을 수 있게끔 한 건데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를 좀 단속을 제대로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포상금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포상금이 걸려있는 사람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포상금은 누구한테 주냐면 양, 부, 모한테 포상금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양, 부, 모 이렇게. 포상금 주는 게. 자, 양이 뭘까요? 양. 양도 되어지.
자격증, 등록증 양도되어 한 자, 받은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사람한테 이 사람이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포상금이 걸려 있어. 이걸 통해서 무등록 중개업자가 생기거든요. 양도대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부는 뭐예요? 부정등록자죠. 다른 말로 거짓 등록자라고 하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거짓 등록자 또는 부정등록자 이 사람도 포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허위로 서류 꾸며서 등록낸 사람. 자, 세 번째요. 뭐가 무죠? 무등록 중개업자. 그렇죠? 위로 이렇게 글자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무등록 중개업자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걸려있는 사람은 요 세 사람. 양부모한테. 자, 포상금은 누구한테 준다고요? 양부모한테 지급하시오. 포상금은 양부모한테 주는 거다. 세 사람만 포상금 걸려 있습니다. 자, 가로 2번. 자, 포상금 언제 주느냐? 이런 무등록 중개업자나 이런 사람을 갖다가 알게 됐을 때 일반 국민들이 신고 고발을 먼저 하게 돼요. 그래서 신고 고발을 했을 때 등록관청에 쫓아가서 신고 고발 아니면 경찰서에 가서 신고 고발 이거 다 됩니다. 여기나 여기 신고 고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검사가 나타나서 검사가 수사 같은 걸 해봐요. 그래서 죄를 인정하죠. 검사가 죄를 인정했을 때 하는 게 뭐냐면 공소 제기예요. 죄를 인정하면 기소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재판으로 넘기는 겁니다. 판사한테 가서 이 사람 벌 주라고 막 얘기하는 거고. 근데 검사가 죄를 지었지만 수사해보더니면 검사가 봐주는 게 있어요. 기소 안 하고 밀어놓은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기소유예. 판사가 봐주는 것은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있어요. 선고를 밀어넣는 것, 집행을 밀어넣는 것, 그건 판사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재판 가기 전에 검사가 봐주는 게 기소유예예요. 그럼 판사 앞으로 안 가요. 죄를 지었어도. 검사가 봐주는 게 기소유예죠. 네, 이렇게. 자, 그런데 포상금은 언제 주느냐? 지급 조건을 보려고 하는 거네요. 포상금은 검사가 죄를 인정했을 때 포상금이 나와요. 기소유예는 재판으로 가지는 않지만 이건 그래도 포상금이 나와요. 검사가 죄를 인정해 준 겁니다. 봐줬어도. 그런데 검사가 딱 이렇게 수사해보니까 증거가 없어요. 그랬을 때는 무혐의 처분을 해요. 무혐의 처분 이렇게 합니다.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이때는 포상금이 안 나오죠. 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죄를 인정해야 돼? 검사가. 이게 첫 번째 조건. 근데 이게 검사가 죄를 인정했어도 이렇게 됐어도 그 전에 신고 고발이 들어갔을 때 행정관청이 몰랐어야 됩니다. 행정관청에서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이 들어갔어야 돼. 그리고 검사가 죄를 인정했어야 돼. 그러면 포상금을 준다. 자, 근데 검사가 죄를 인정해서 재판으로 넘어갔는데 재판 해보더니 판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이 죄가 없다고 해서 무죄 판결을 때릴 수 있어요. 무죄 판결. 죄가 있을 때는 유죄 판결, 징역 1년 뭐 이렇게 판결 내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럼 여기서 무죄 판결이 나면 죄가 없는 거예요. 무등록 중개업자 아닌 걸로 돼버린 거지. 검사는 죄를 인정했지만 판사가 인정 안 한 거예요. 이렇게 무죄 판결 났다 그러면 받았던 포상금을 토해내냐고. 꿀꺽 삼킨다고. 토해내는 게 아니라고. 무죄 나도 이미 이때 포상금 받아버렸죠? 그걸 토해내지는 않는다. 유죄 나면 당연히 이때는 포상금 챙기죠. 이미 이때 챙긴 거죠. 토해낼 이유가 이건 하든 토해낼 이유가 없고 이건 토해낼까 싶은데 토해내지 않는다고. 검사만 죄를 인정하면 포상금이 나온다. 유죄든 무죄든 관계없이. 그래서 주의할 것이 뭐냐면 무죄 판결과 무혐의 처분은 달라요. 이거 몇 번씩 나왔어 이거? 공소 제기돼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포상금 지급하지 않는 걸로 XX 지급해요. 그런데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요 포상금 안 나옵니다. 무혐의 처분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죠? 검사가 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여간 검사가 죄를 인정하면 포상금 나온다. 지급 조건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가로 2번에 제일 끝부분 2번에 보면 공소 제기됐을 때 하나여 포상금이 지급된다. 요때 한해서 포상금 지급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공소 제기됐을 때 하나여 포상금 지급된다. 그러면 틀리죠? 왜 그래요? 요것도 있잖아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기소유예 받아도 포상금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공소 제기돼서 유죄 판결이 있을 때 한해서 포상금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또 틀리죠? 무죄나도 주는데 이때만 준다고 하면 안 되죠. 이것도 주고 그잖아. 이것만 돼도 이미 주는 거예요. 다 틀린 거죠 지금. 그래서 무혐의는 포상금 못 받고 무혐의 처분은 무죄 판결은 받고 이렇게. 자 이제 포상금 지급으로 갑니다. 오른쪽에 포상금은 한 건당 얼마씩 줘요? 50만 원. 한 건당 50만 원인데 이 신고 고발 건수가 너무 많으면 가만히 보면 또 줄 돈이 없을 수 있죠. 그래서 국고에서 나라 돈에서 보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를 보조하는 건 아니고 일부를 보조한다. 이렇게 일부 보조인데요. 일부 보조라고 하는 것이 50%까지 보조예요. 50%까지. 국가도 돈이 많지 않거든. 그래서 50%까지 보조다. 그러니까 포상금은 가만히 보면 50이라는 숫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네. 한 건당 얼마 주고요? 50. 보조도 몇 프로까지 하고요? 50%까지. 이게 100분의 50 이내라고 되어 있죠? 잘 나옵니다. 100분의 뭐요? 50 이내. 이내가 이하예요, 이하. 그러니까 많이 보조해야 50%까지라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로 100분의 50 이내. 그런데 이런 포상금은 건당 50만 원인데 누가 포상금을 줘요? 등록관청이 지급하게 된다. 그러니까 등록관청한테다가 지급 신청해야 되겠죠? 등록관청이 주는 거. 그러니까 조심할 거는 포상금 지급은 수사기관에서 포상금은 줍니까? 수사기관은 돈 없다고요? 돈 있는 건 그래도 등록관청이 돈이 있는 거예요. 등록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고 수사기관은 포상금 안 줍니다. 여기는 돈이 없어. 근데 그 전에 신고나 고발은 어디 가서 할 수 있어요? 등록관청도 되고 또요. 경찰서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두 군데 다 가능합니다. 신고 고발이야. 근데 포상금 막상 누가 줘요? 등록관청이 준다. 수사기관은 돈 주는 데는 아니에요. 돈 없다니까 그래. 그죠? 우리 동서 얘기 들어보면 뭐 진짜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다니까 수사비 같은 경우도 자기 비용으로 쓰는 경우도 꽤 있대요. 수사할 때. 돈이 있으면 그러겠어요? 돈이 안 나오니까 그러지. 그래서 수사기관은 돈 주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등록관청이 이 포상금을 언제까지 지급하게 돼 있어요? 지급 결정이 내려진 때부터 여기서 결정하겠죠. 그때부터 언제까지 지급하시라? 1개월 내 지급하시라. 1개월이라는 숫자를 잘 물어봐요. 1개월 내 지급 이렇게. 내릴 게 숫자밖에 없는 거예요. 자, 가로 4번 갑니다. 가로 4번. 가로 4번 이겁니다. 하나의 무등록 중개업자에 대해서 여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자예요. 근데 B하고 C가 알게 됐어요. 근데 B하고 C가 신고 고발했어요. 근데 어떻게 신고했는가? 고발했는가? 둘이 같이 공동으로 신고 고발했다 그러면 포상금 50만 원 어떻게 줄까요? 요게 한 건이에요. 이게 한 건당 5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같이 신고 고발했다 그러면 그렇지 25만 원씩 똑같이 주겠죠? 이게. 3명이면 3등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B하고 C가 신고 고발하면서 자 합의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합의한 배분 방법이 있을 때는 포상금 어떻게 줘요? 합의가 무조건 우선합니다. 그래서 B가 40만 원 가져가기로 하고 C는 10만 원 갖기로 했다 그러면 그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하여간 50만 원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B하고 C가 같이 가서 한 게 아니고 따로따로 신고 고발했다 이렇게 모르는 사이예요. 그럼 각각 신고 고발했다 이렇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포상금은 최초로 신고 고발한 사람한테 다 한 사람한테 몰아주겠죠. B면 B, C면 C 이렇게 해서 1등한테 몰아주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따로따로 각각 신고 고발했다는 이 부분을 법조문에서는 각각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아무런 뭐 괴로울 게 없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한 건당 50이잖아요. 지금 포상금이. 이게 한 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2건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건 이상 이렇게 나왔으니까 3명이면 B, C, D 이렇게 B 따로, C 따로, D 따로 신고했다 그러면 3건이 되잖아. 그렇게 할 때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 의미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쓰면 너무 쉬운데. 이게 시험은 조문에 따라 출제되기 때문에 암기하셔야 됩니다. 2건 나오면 뭐예요?
내용을 따지지 마시고 두 건 나오면 최초. 두 건 그러면 최초. 암호처럼 암기하셔야 돼요. 두 건 그러면 최초.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어디 가시냐면 95페이지 가보세요. 95페이지 가면 10장 벌칙이 있죠. 벌칙이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비중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 암기사항. 자, 여기까지 하면 오늘 수업도 끝나지만 제1편이 끝납니다. 그래서 제1편까지 해가지고 여기서 출제되는 게 28문제가 출제되니까 많이 나오죠. 그럼 다음 주가 이제 2편. 2편은 5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 2주, 나머지 2주는 중개 실무로 가는데 그게 3편이요. 그래서 7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3편이 출제 비중이 높지 않죠? 7문제니까. 그런데 3편의 공부할 내용이 그래도 많은 편이에요. 공부 내용은. 자, 벌칙 그러면 요게 가만히 보면 법원이 때리는 거예요. 법원이 때리고요. 두 종류가 있죠.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형벌이요.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과태료요. 중개사법에서 나오는 형벌은 두 개밖에 없죠. 징역이요. 또요. 벌금이요.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제일 가벼운 위반 행위는 과태료 사유로 정해놓고요. 이미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좀 위반 행위가 심하면 벌금. 제일 무거우면 징역을 때려라. 이런 얘기죠. 과태료, 벌금, 징역 이 순서예요. 때릴 때. 그러니까 이때는 벌금을 물리면서 동시에 징역을 살린다? 없어요. 과태료 물리면서 동시에 벌금 물린다? 그런 거 없어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제일 가벼웠을 때가 과태료, 그 다음에 벌금, 그 다음에 징역. 이 순서로 돼 있어요. 이때 여기 들어가는 게 3학년 3반짜리가 있고 1학년 1반짜리가 있고, 요게 시험 문제가 요 위에가 한 문제, 과태료 여기가 또 한 문제 이렇게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 근데 과태료가 또 두 종류입니다. 500과가 있고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두 가지죠. 거기 지금 95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건 요겁니다. 3학년 3반짜리하고 1학년 1반짜리. 자, 암기해 보도록 합니다. 3학년 3반 5명이죠? 무부, 증직, 쌍투. 이렇게. 무가 뭐고요, 이제? 무등록 중개업자. 부는 부정 등록자 또는 거짓 등록자. 아까 포상금이 걸려있던 세 사람 중에 요 두 명이 들어간 거였죠? 포상금. 그 다음에 금지행위 중에서 위반의 정도가 조금 센 것들. 증이 뭐죠? 차 시간에 했었죠? 증서죠. 근데 그게 구체로 어떤 증서? 금지증서. 금지증서 어떤 게 있어요? 통장과 딱지. 그걸 중개해주거나 매매업을 하면 3학년 3반. 그 다음에 직접 거래하고 쌍방대는 아시겠죠? 3학년 3반. 참 잘 나옵니다. 투자는요? 투기, 조장행위. 대표적인 사례가 뭐라고요? 미등기 전매, 알선. 그것도 투기, 조장행위로서 3학년 3반짜리에 들어갑니다. 이 3학년 3반을 기억하시면 거의 잘못하면 한 문제를 맞춰요. 얘하고 얘를 딱 물어봐 버리면, 그쵸? 얘 아니면 다 얘잖아요. 거의. 그래서 1학년 1반에 들어간 것이 아닌 것은 그러면 저 위에 거잖아. 3학년 3반인 것은 그러면 또 저 위에 거 암기하면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과거에는 그렇게 출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너무 단순하다고 보니까 막 이걸 다 물어보죠. 한 문제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하여간 위에 걸 좀 확실히 암기해 주시고, 밑에 거 봅니다. 이제 1학년 1반인 아닌 비양과 임시이사 이등이라는 사람과 이소란 사람은 외자 이름입니다. 수협에서 판매하는 뭘 좋아합니까? 사이다차를 좋아합니다. 사이다차 드셔보셨습니까? 사이다차를 좋아한다. 자, 안인이 뭘까요? 안인. 지금 단계에서는 저 글자를 보면서 옆으로 암기하는 것보다는 글자를 보면서 어떤 내용이다고 하는 것을 자꾸 익히셔야 돼. 안인 요게 뭐예요? 보는 순간에 세 가지 내용이 나오죠. 개공 안인자인데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 썼다. 그거지. 자, 두 번째 안인은요. 개공 안인자인데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했다.
이랑 일반이죠. 세 번째, 공인중개사 아닌 자인데 공인중개사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썼다. 아닌 자가. 그럼 뭐요? 1학년 일반. 이게 되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 지금 말이 안 되잖아. 솔직히 아닌 비양. 여학생 이름이에요. 아닌 비양이 어디가 있어. 근데 이걸 포기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 제일 핵심적인 단어예요. 아닌 비양. 그죠? 아닌 자가 어쩌고 저쩌고 썼다는 얘기 나오면 100% 뭐예요? 1학년 일반. 아닌 자가 썼다 이런 얘기 나오면 1학년 일반. 예? 자, B는 뭘 것 같아요? 비밀 지켜야 되는 거고요. 양자는 뭐예요? 이제 내용이 떠올라야 됩니다. 양도되어죠. 자격증, 등록증. 양도되어 한 사람, 반 사람. 전부 다 1학년 일반이죠? 아닌 비양과 임시 나왔죠. 임시. 임시 중개 시설을 설치했다고 나오죠? 천막, 파라솔, 1학년 일반짜리. 요건 뭘 것 같아요? 2개의 중개사무소를 설치한 거. 2개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1학년 일반짜리입니다. 요건요. 2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거예요. 사무소를 등록했다고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문제집에 나왔을 때 비슷해요. 다시 한번. 2개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이중사무소. 2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경우. 이중 등록이. 근데 다 1학년 일반이긴 하죠. 근데 다른 게 뭐냐면 이중사무소는 임등치고 이중 등록은 아까 절등치. 그래서 구별은 하긴 해야 됩니다. 2개. 근데 징역 벌금에서는 똑같아. 1학년 일반. 자, 여기 이소는 뭐예요? 2개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거죠? 이소. 1학년 일반. 자, 금지행위 중에서 조금 정도가 약한 것들. 수협, 판매. 수가 뭐죠? 초가 모수. 초가 실비. 이런 거. 자, 협은 뭐죠?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해서 물건이나 사람을 소개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한테 명의를 이용하게끔 빌려주거나. 그죠? 명함 파주는 거 얘기하는 거. 판자가 뭐죠?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 매자가 뭐죠? 요새 잘 나온다고 그랬죠?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 전부 다 1학년 일반짜리죠?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가 개공 이외의자의 정보를 공개해 주거나. 원래 사업자는 개공이 준 정보만 올리게 돼 있거든. 개공 아닌 사람 이외의자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다르게 공개하거나 또는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학년 일반.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 유일하게 징역 벌금으로 처벌하는 게 이거 하나입니다. 사업자에 대해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넘기십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가십니다. 98페이지 보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 이 과태료 여기도 한 문제 비중이 있어요. 자, 암기하실 때는 98페이지요. 여기 보면 연설을 잘못하면 얼마요? 500원. 연설을 잘못하면 500원. 이렇게. 연설을 잘못하면 500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협회 공격 개시 명령은 사업자 있죠? 거래정보 사업자의 운명이다. 이렇게. 공격 개시 명령은 사업자의 운명이다. 이렇게. 자, 연자. 요 앞부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연자 뭐예요? 연수교육을 안 받았다. 이런 뜻. 연X. 누가 안 받은 겁니까, 이거? 개공이랑 누구까지? 소공이랑. 그러면 500과. 그죠? 이거 아까 누가 물린다고 그랬어요? 시도이사. 연수교육 안 받은 건 시도이사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설자는 뭘까요? 설명을 잘못한 거. 누가 설명을 잘못했다고요? 개공이. 그러면 500과. 소공이 설명을 잘못하면 뭐였어요? 아까 그림에서 자격정지. 그죠? 개공일 때는 500과. 여기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100%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연설을 잘못하면 500원. 그 다음에 협회와 관련해서 여기는 살짝 보시면 됩니다. 공짜가 뭐냐? 그러면 공시 안 했다는 거죠. 협회가 매년 공시하게 되는 게 실적이죠. 실적 공시하세요. 이거죠. 운용 실적. 언제까지 공시합니까? 회계연도가 끝날 때부터 3개월 내 공시죠. 공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500과. 계자는 뭘 것 같아요?
개선 명령을 안 들어먹은 거죠, 협회가? 그럼 500과. C자는 뭘 것 같아요? 시정 명령이나 징계 해임 요구를 안 들어먹은 거죠, 또? 그때도 뭐예요? 500과. 요 명령은 뭐예요? 일반적인 감독상 명령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개선 명령과 시정 명령은 공제사업에 대한 개선 명령, 공제사업에 대한 시정 명령이죠. 근데 이건 뭐예요? 그 밖에 일반적인 감독관청으로서의 명령. 아까 협회에 대한 감독관청이 유일하게 어디라고 그랬어요? 국장이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일반적인 감독상 명령 등을 우리 협회가 어떻게 한 거예요? 어겼다. 그러면 뭐가 돼요? 500과. 자, 그 다음에 사업자의 운명. 이렇게 나오죠? 요 사업자 운명은 조금 신경 쓰시고, 요거. 운자가 뭐죠? 운영규정. 운영규정이 약관이죠? 운자로 딴 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운영규정이구나. 이게 거래정보 사업자가 운영규정 약관을 승인받을 걸 승인 안 받았다. 운영규정을 지켜야 될 건데 어떻게 했다고요? 위반했다. 운자가 그겁니다. 운자로 딴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500과입니다. 500과 과태료 사유가 되는 건 사업자의 뭐예요? 운명. 그죠? 운명. 명자는 또 뭐예요? 명령 등 위반. 이거 명자 나오면 명령 등 위반입니다. 사업자가 명령을 위반하면 500과. 협회가 명령을 위반하면 500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뭐예요? 운명. 사업자 운명은 조금 좀 신경 쓰시고. 근데 어쨌거나 여기 지금 500과 과태료 사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앞부분. 연설을 잘못하면 500원. 여기서 이제 요 두 가지 내용도 중요하지만 요게요. 설명을 잘못했을 때 소공 없어요. 근데 연수교 안 받은 것은 둘 다 있어요. 이런 걸 잘 구별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입니다. 자, 요거요. 백화. 자, 여기서부터 암기합니다. 백화점. 그죠? 백화점 손님들이 반해버린 이 휴게실의 명칭은 부표옥이다. 휴게실의 명칭이 이상하죠? 이렇게. 백화점 손님들이 반해버린 이 휴게실의 명칭은 부표옥이다. 이 백화점에 없는 게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저도 어디서 책에서 본 것 같은데. 하나가 시계. 시계 두면 정신 차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요? 창문. 다 하시네. 왜 그럴까요? 하여간 그래. 그리고 그런 그 장사 수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이제 뭐 책에도 막 그런 거 나오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이번에 저희 어머님 최근에 생신이 있어가지고 가족 간의 모임이 있어서 식당을 다 갔어요. 갔는데 고깃집인데 이렇게 했는데 왼쪽 오른쪽이 나눠져 있어요. 이쪽은 왼쪽은 돼지, 이쪽은 소예요. 갔더니만 뭐요? 이쪽으로 가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고요. 입장이 바로 되고요. 이쪽으로 가시려면 번호표를 주더라고. 기다려야 된다고. 꽤 많이 이제 주말이 돼서 좀 많이 기다리더라고. 그래서 돼지 쪽 번호표를 받아갖고 기다리고 있는데 되게 많이 망설여지더라고요. 이게 조금 더 비싼데 이쪽으로 그냥 빨리 들어가서 먹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꾹 참았어요. 기다렸다가 이렇게. 이걸 이렇게 구별하는 것도 다 장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본 것 같아, 책에서 어디서. 그래서 거기 있는 카운터에 있는 그 카운터 보시는 분이랑 그 얘기 좀 했어. 이거, 우리 저기 산후조리원 가도 다 급이 또 정해져 있죠. 다 그런 거. 똑같지 않잖아요. 급을 딱 정해가지고 이제 또 한다고. 똑같아, 원리가 이게. 어디서 이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똑같더라고. 자, 손자가 뭔가요? 손해배상 어쨌다고요?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고객인 손님한테 설명해 줄 것을 안 했다. 그 다음에 보증관계증서사본을 교부할 것을 교부를 안 했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뭐예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전에 아셔야 될 게 중요한 거. 이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이 보증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1억짜리 보험에 가입했다고 설명하고 손님한테 안내하는 거잖아요. 언제 설명하죠, 그걸?
지난주에 했던 내용 중에 대단히 중요한데 확인 설명을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중개 완성되기 전에. 근데 보증 내용 설명은요? 완성된 때죠. 그죠? 요거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도장을 딱 찍는 순간에 그때부터 자랑을 하는 거야. 도장을 찍었죠? 나 1억짜리 보험에 들었습니다. 그때 자랑을 시작해야 돼. 도장 찍기 전에 자랑하면 안 돼. 반응이 없군요. 아니 이게 쉽지 않다고. 왜냐면 보증 내용을 설명할 때 중개 개시하기 전에 보증 내용 설명해야 된다. 맞을 것 같아. X야.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그 전에는 설명해야 될 것 같아. 그것도 X야. 언제 설명한다고? 도장을 찍으면 그때 자랑을 시작한다고. 나 1억짜리 보험에 들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도장 딱 찍으면. 응?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 같아. 중개가 완성된 때, 요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과태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솔직히. 요 시점이 너무너무 중요해. 자, 반자가 뭐예요? 반납 안 했다. 반자죠. 자격 취소당했을 때는 자격증을 반납하셔야 되고, 등록 취소당했을 때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죠? 반납 안 하면요. 백과. 2가 뭐예요? 2. 이전 신고 안 한 거지. 10일 이내 이전 신고해야 될 걸 안 했습니다. 백과. 그죠? 이전 신고 안 했을 때 영업정지 그러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태료 사유는 제일 약한 게 돼서 여기다가 영업정지를 때릴 수는 없어요. 과태료는 과태료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얘기하면서 업무정지요 그러면 X가 돼요. 그것 때문에 이걸 암기하는 거예요. 백과. 자, 휴는요.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나 변경신고죠. 이 각종 이런 신고 안 하면 백과. 개자가 뭐예요? 게시할 걸 게시 안 한 거죠? 등록증, 뭐 자격증, 보증서류, 요율표 게시하게 돼 있는 거 4가지 있었죠? 그것도 암기해 두시는데 하여간 게시해야 될 걸 게시 안 하면 백과. 또요. 이건 뭐예요? 명칭 사용할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명칭 쓸 의무 위반이요. 이렇게. 명칭 사용할 의무 위반이요. 이렇게. 명칭 쓸 의무. 그럼 개업공인중개사는 명칭을 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2가지죠. 하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 한 가지는 부동산 중개. 둘 중에 하나의 문자가 들어가게 쓰십시오. 이거죠. 따라서 사무소 명칭을 쓸 때 대박 부동산 사무소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대박 부동산 사무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걸 어긴 거야. 그러면 뭐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싸죠, 싸죠. 이게 가벼운 제재라고. 과태료는. 자, 부자는 뭐예요? 이거 같이 연결된 내용이에요. 부칙 개공 같은 경우도 개공은 맞죠? 그러니까 명칭을 써야 되는데 명칭 쓸 때 방법이 몇 가지요? 한 가지죠.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쓰면 안 돼요. 썼다가는 백과. 그 어떻게 쓰라고 반대 해석하면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가 들어가게 쓰시라.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쓰면 백과. 표가 뭐예요? 표시 광고를 갖다가 잘못했다고요. 광고지에 매물 광고를 낼 때 잘못했다고요. 원래 광고지에 광고 낼 때는 4가지가 반드시 들어가게끔 광고를 내게 돼 있죠. 광고지에 포함시킬 거 4가지가 뭐예요? 성명, 소연이죠. 성이 뭐예요? 진짜 성명이지. 명은요? 명칭. 명칭 방금 여기 했었잖아요. 상호. 그 다음에 소는요? 소재지. 연은요? 연락처.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광고 낼 때 연락처를 빼고 광고를 냈다. 그러면 백과. 광고 낼 때 중개업소 사장님의 이름을 빼고 광고를 냈어요. 백과. 그 뜻이고. 옥자가 뭔가요? 옥의 광고물. 옥의 광고물은 흔히 하는 말로 바꾸면 뭐죠? 간판이다. 근데 조문에서는 간판이라는 말도 쓰긴 씁니다. 근데 대부분 뭘 써요? 옥의 광고물. 근데 간판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간판 그러면 간판 실명제. 주의해야 될 것은 간판에 반드시 집어넣게 되어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름이죠. 실명제. 그죠? 간판에 이름 들어가는 겁니다. 광고지에는요. 4가지나 돼요. 성명, 이소연. 광고, 성명, 이소연. 간판은 이름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판이 이렇게 있는데 간판입니다. 간판.
여기다 이름만 크게 적었어요. 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간판인데. 법 위반이 아니다. 근데 곧 망하겠죠? 이거 뭐 하는데 어떻게 알아, 이거? 그죠? 근데 망하거나 말거나 법 위반은 일단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간판 실명제. 이거 어기면 어떻게 돼요? 백과. 이렇게 되죠. 됐고요. 이제 밑에 보시면 제일 끝에 네모 3번에 박스 있죠? 그거 마지막으로 합니다. 과투를 매길 때는 행정관청이 먼저 나서서 과투를 매깁니다. 지금 98페이지 제일 끝에 칸 네모 3번. 이거 삼각형으로 바꿔서 지금 써볼 겁니다. 예. 제일 윗선이 누구예요? 국장.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시도지사. 그 다음에 또 누구요? 등록관청. 그죠? 자, 그랬을 때 국장은 과투로 매긴다 그랬을 때 맡아가지고 있는 상대방이 다 정해져 있어요. 담임 선생님이 이 뜻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국장은 두 사람을 맡아갖고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누구냐면 협회. 또 두 번째가 뭐예요? 사업자. 사실은 협회가 사업자입니다. 협회 업무 중에, 본래 업무 중에 부동산 정보 제공이 있었죠. 그래서 협회가 한방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한다고 그랬죠. 협회가 바로 거래정보 사업자인 겁니다. 근데 이 사업자 지정, 협회 설립 인가 전부 다 누가 내줘요? 국장.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과태료도 누가 물리느냐? 국장. 이렇게 되죠. 그래서 500과예요. 그래서 요것은 시험 문제 나와도 잘 안 틀립니다, 수험생들이. 자, 두 번째 거, 여기 중요합니다. 가운데 칸이 500과가 있고 100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 그랬을 때 500과 과태료 매기는 것은 사유가 요겁니다. 연 X. 이게 뭔가요? 연수교육 안 받았다고요? 누가요? 누가 연수교육 안 받으면 걸립니까? 법에. 개공하고 소공까지 받게 돼 있죠?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500과예요. 누가 물린다고 그랬어요? 시도지사. 등록관청 아닙니다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등록관청 아니고요. 자, 밑에 있는 100과도 사유가 딱 하나입니다. 반 X예요. 반납 안 했다, 반입니다. 시도지사가 물리는 거 봤을 때, 반납 안 하면 100과인데, 시도지사가 물리는 거 봤을 때, 무엇을 반납 안 한 거예요? 자격증이에요? 등록증이에요? 자격증. 그러니까 상대방은 증을 갖고 있던 공인중개사인데, 자격 취소 당해놓고도 자격증을 7일 내에 반납 안 했더라. 그러면 반납 안 했다, 반짜니까 100과. 누가 물려요? 등록관청이 물리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 연결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노란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본 게. 자, 그 다음에 등록관청이 과태료 물리는 거 보면 500과가 있고, 그 다음에 뭐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때는 자, 500과 과태료 물리는 것은 이겁니다.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누가요? 개공이. 자, 개공이 설명을 잘못했다 그랬을 때는 500과. 누가 물리죠? 개공이니까 등록관청이 물립니다. 등록관청이. 자,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너무 많아요. 손님들이 반한 이 휴게실의 명칭은 부표옥이다. 이게 전부 다 100과죠? 누가 잘못한 거죠? 개공. 그죠? 자, 근데 그 중에 특히 반 X가 껴 있어요. 뭐죠, 반이? 개공이 등록 취소 당해놓고 등록증을 반납 안 했다. 등록증 반납 안 했다. 그러면 누가 물려요? 등록관청이. 자격 취소 당해놓고 자격증을 반납 안 했다. 그러면 누가 물려요? 시도지사가. 함정이야, 함정. 반납 안 했다, 반짜 안 하면 무조건 100과이긴 한데, 자격증을 반납 안 했을 때는 시도지사, 등록증을 반납 안 했을 때는 등록관청이 물리죠? 이렇게. 다 했어요. 이제 침사하시고. 아, 오수업 있죠, 참. 자,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과태료 매긴다 그러면 100% 등록관청이 매깁니까? 왜 아니죠? 개공이 과태료 얻어맞는다 그러면 99.9%는 등록관청이 매겨요. 근데 유일하게 등록관청이 개공한테 과태료 매기지 않는 게, 개공인데도 등록관청이 매기지 않는 게 딱 하나죠? 개공인데 등록관청이 대부분, 개공은 등록관청이 매겨요. 근데 유일하게 개공인데도 등록관청이 매기지 않는 게 딱 하나죠? 뭐예요? 연수교육 안 받은 거예요. 누가 물려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등록관청으로 바꿔서 낼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거라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1편이 끝났습니다요. 자, 오늘 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는 요 2편부터 진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